네, 반갑습니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8회 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종목은 오늘 12월 5일이고요. 오후 9시인데 오늘 발표드릴 종목은 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메인 사진은 이제 실펌X의 팁 사진들인데 이게 네 종류가 이제 투자 포인트에도 있는데 팁 매출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사진을 좀 홈페이지에서 갖다 썼고요. 일단은 11월 6일 종가 기준이라서 약간 지금 주가랑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제 7,050원이었고 주가가 목표 주가 14,100원 상승 여력이 한 100% 잡았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90 몇 프로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냥 100% 세 자릿수 채운다고 100%를 그냥 기재해 뒀습니다. 그래서 14,100원으로 목표 주가 25년 목표로 잡았고, 당시 시가총액이 오늘 주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가는 시가총액이 4,900억 정도 하고 있고 8,470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발표하면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어떻게 하지? 했지 그랬지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두 방 두드러 맞아서 지금은 발표하기 딱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발표 시점이랑 좀 괴리가 있다는 거는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려고 놔둔 거고. 그리고 52주 신고가 이제 50 최고가 8,900원이었는데 신고가를 뚫고 갔었고, 그렇습니다. PER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제목 보면 비수기 3큐 실적도 기대상. 이게 제가 6일날 작성을 해놓고 발표를 못했는데 이제 9일날 9일 정도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 실적 발표 같이 넣으려고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사정상 이제 제가 발표를 못하고 리포트가 너무 좋은 리포트들이 나와서 중간에 있는 이제 백데이터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들었다가 다 리포트 자료 첨부했거든요. 리포트나 텔레그램 뭐 내용 참고했기 때문에 그 점 제가 좀 참고해서 제 생각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규가 이제 비수기인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북미 지역은 폭발적인 성장했고 아시아도 좋다. OPM이 59% 정도 나왔고 실펌 X가 브라질 승인 결과가 12월 중에 나오고 중국은 24년 초에 예상한다. 이거 중국은 좀 리스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23년도에 뭐 23년 초에 된다고 했다가도 좀 밀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걸 고려해서 이거는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크게 이상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이제 실펌 전에 모델 스칼렛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35억 정도 나갔고 이제 22년도에 계약한 게 180억 정도 있는데 중국 3대 이제 제약하는 유통회사랑 그게 있어서 이게 통과만 되면 매출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자료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드릴게요. 이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 탈모 시장은 제가 넣어놨는데 이제 브릴러님이 이제 올려주신 거 참고해서 뒤에다가 조금 이제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뒀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모품이 팁 매출이 타사 대비 좀 낮아서 30% 정도 하고 있는데 타사들은 뭐 40에서 50%, 뭐 이루다 같은 건 좀 낮기도 한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증가하는 소모품 비중이 50%에 가까워지면서 이쯤 되면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40%대 40% 후반 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업체 소송 중이다. 그래서 OPM으로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1등 기업을 사라고 하는데 시가총액 뭐 1등 기업은 잘 아시는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제 저는 다른 쪽으로 이제 1등 기업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 사유까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뒤에는 제가 이제 백데이터 이 근거 자료로 해놓은 거라 근거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좀 녹여낸 거라 이거랑 결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성장하는 피부 미용 시장 2030년까지 CAGR로 두 자릿수 이상이다.
10%, 뭐 13% 이야기도 있고 한데 2030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가 많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뭐 엔터나 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하면 뭐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CAGR로 가는 거고, 저희 이번에 24년 성장률 보고 된 게 뭐 한 2% 초반대 그 정도 예상하던데 10% 이상 된다고 하면 여전히 성장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서울 가서 저희 유튜브 가입자분들 팬미팅 했는데 그때 말씀 제가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이 피부 미용 시장이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젊은 층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래나 제 또래 이상의 이제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제 아주머니 여성분들이 하던 게 성별도 남자들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이게 저도 예전에 스드메 할 때 보톡스를 한번 맞았는데 그 뒤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코로나 때는 안 했는데 하고 있거든요. 이게 턱 보톡스 전 맞는데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뭐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부 미용 시장이 성장하는데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 국내뿐만 아니라 이게 컨텐츠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잖아요. 유튜브나 또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고화질로 이제 TV도 그렇게 보이고 해서 성장할 것 같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어바웃으로 침투율이 한 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 3%만 돼도 매출액으로는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 있다. 아시아에서는 뭐 아시아도 좋아지고 있고, 실퍼맥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음 게 있다. 그 다음에 하이프, 이제 클래시스가 하는 하이프 신제품 디오 타이트랑 비침습 고주파 장비 셀리뉴가 나온다 24년에. 그 다음에 아까 소모품 TV, 가장 낮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구간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이익률 가지고 있고, 특허 소송 지금 진행 중이라서 로열티 지급 이슈가 있다. 좀 업체가 많이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컬, 하이로닉, 사이노슈어 등이 있다. 저희 질문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단가가 내린다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얘네들이 로열티 지급하려고 단가를 오히려 올린다는 이야기도 저 들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제가 이 주가 정도의 11월 달 초 정도에 인모드가 미국 실적 발표하면서 저희도 이제 카톡방에 계속 공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쇼크로 폭락하면서 피부 미용 전체 섹터가 하락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1등 기업이라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고 지금은 좀 길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기재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435억 나와 있는 25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뭐 600억 넘게 보는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는 백데이터 참고해 볼게요. 이거는 시장 성장하는 거를 보여주는 차트고, 북미 지역에 폭발적인 성장하고 있다. 북미 지역이 지역별 시장 중에 북미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유럽 그 정도 되내고 있는데, 동사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미주가 거의 40%, 한국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쟁사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뭐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플러스 알파고, 다른 거 미주나 아시아의 성장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장한 거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OPM이 제일 좋다. 이게 이제 키움 자료가 좀 늦게 11월 실적 발표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 놨던 거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하는 텀이 있어서. 그래서 비율이 연간 산업 평균보다 높고 다른 애들보다도 좋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프로모션 비용을 보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국내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만큼 뭐 이렇게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있는 브랜드는 아니다. 실펌 X나 실펌 뭐 스칼렛 그런 제품들이.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이 대리점에서 이제 광고비를 지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비가 판관비가 적게 들어간다. 타사 대비해서. 국내에서 이제 엄청 많은 업체들이 국내에서는 작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니까 광고비 좀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OPM이 좋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매출 늘었는데 판관비 줄어드는 마술이라고 해서, 인건비도 이거 뭐 분기보고서 열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직원 한 60명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 1명하고 사회이사만 4명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안 쓴다. 광고 선전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안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신제품이 브라질에도 나오고, 신제품 하이프 쪽에 신제품이 나오면 광고비랑 판관비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움 자료에 거의 25년에 60% 보고 700억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제 과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다 열리면 아마 이 금액을 추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상으로만 뭐라고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거는 팀 매출도 올라가고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다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장비 매출은 스칼렛이 40%, 실펌 X가 60%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스칼렛이 이제 기본 모델이었고, 이거 업그레이드 실펌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펌 X인데, 이제 스칼렛은 뭐 타이트닝,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고 얼굴 작게 해주는 미용이고, 실펌 X는 색소 치료랑 스칼렛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펌보다는 실펌 X를 더 팔겠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뭐 미용, 제가 직접 이거를 시술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이 이제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건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IR 자료에서 참고한 부분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스칼렛이 10년 좀 넘게 누적 판매 대수가 2,500대에서 뭐 3,0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펌 X가 21년부터 판매 뭐 3Q부터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1,000대를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실펌 X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 상황이다. 22년도에 미주 지역에서 매출에 230대 정도 했다.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브릴러님 잘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이쪽에서 피부 미용 쪽 많이 커버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멘트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피 치료 목적으로 실펌 X를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이랑 이렇게 올려주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렇게 임상이 진화되고 사례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 혹시라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메인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할애 안 할게요. 다음 거 24년에 하이프 신제품 지오타이트 나온다라고. 이게 하이프 신제품인데 저희 클래시스가 하는 그 하이프랑 비슷한 거라서 브라질 쪽에 들어가면 같은 유통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잘했던 업체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클로 리들 쪽에 어떤 경쟁사도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오버아웃인데, 실펌 X가 미국에서 지금 12만 달러? 한 13만 달러? 1억 5천 왔다 갔다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4만 달러가 정가라고 하고 할인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스칼렛은 8만 달러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실펌 X를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고 경쟁사 보면 인모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성비가 좋아서 미국에서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인모드 제품이 한 50%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30만 달러 정도 된다고 저는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매출이랑 미국 판매 대수가 서부에 있는 두 개의 주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부 쪽으로 확대되면 훨씬 더 매출 속도가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비중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아까 이 소모품 팁 매출이 경쟁사 대비 낮다라고 해서 이거는 조기 주식회 공부방에서 제가 참고를 해서 올려놨고요. 이거 성공을 바라본다 님이 그때 올려주신 자료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시스는 소모품이 48%, 원택은 50%, 제이스 메디칼은 40.6% 정도 이루다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액 추이랑 소모품 비중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에서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건데, 이것도 브릴런님 텔레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것만 소모품만 좀 따서 이제 보여드릴 강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좀 깨져서 설명을 드릴게요. 23년도에 소모품이 YOY나 QOQ로 사상 최대치를 10월 달에 찍었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11월 달에도 지금 수출, 이제 미용기기 수출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안 넣었어요. 그거는 15일 돼야지 뭐 성남 쪽이나, 각각,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지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래프로 좀 잘 정리해 주셔서 쓰고 있고, 이거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스킵할게요. 그 다음에 특허 소송 시 로열티 지급 이슈가 있다. 이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사별 주력 기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다들 이제 저희 업로드 해놓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의 비용, 저도 이 리포트 보고 알았는데 전체 다 잘 돼 있는 게 있어서 실퍼맥스가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이걸로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 중에 다른 경쟁사들도 많은데 왜 비올이냐 했을 때는 뭐 비올이 가장 저렴하다. 이거 제가 출처를 기재를 못 해놨네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자료를 취합할 때 OPM도 좋아지고 이제 성장하는 게 약간 다른 이미 성장한 기업들에 비해서 성장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그 동기가 미국 매출이고 그 다음에 팁 매출이 붙으면서 OPM이 더 성장할 거다. 아직도 30%밖에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 보시면 뭐 주가랑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가고 있고, 뭐 정상적으로 비례하게 정비례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관비는 꾸준하게 관리 잘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늘어났는데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는 잘 잡고 있다. 지역별 매출은 미주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매출도 눈에 이제 그래프로 보면 잘 보여서 올려놨는데 미국 수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어그룹 대비 이제 11월 8일 기준인데 12개월 선행 PER 추이 보면 비율이 이제 조금 낮게 돼 있어서, 그리고 해자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랑 수출 비중이 가장 많다. 거의. 그리고 이제 소모품 제조 원가가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장비 제조 원가도 30% 초반. 소모품 이거 할 때 거의 자동화가 거의 90% 가까이 돼 있어서 거의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잘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소모품 팁 매출만 늘어나면 OPM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원천 기술 보유한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 위에 있는데 칸이 부족해서 제가 해놨는데 IR 자료 한번 같이 봐볼게요. 원초 기술 보였던 거랑 뭐 30 마이크로의 유도 침피층을 시술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균이라는 팁도 이게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설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RF 파장이 당사 제품이 뭐 타사에 비해서 좋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한국 의사들은 엄청 정밀하게 시술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엄청 힘 조절이 안 돼서 동사 제품이 쓰기가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 30 시술 가능한 초정밀 오토매틱 칩인데 이렇게 자동화가 다 돼 있어서 엄청 당사 제품 균일하게 잘 뽑아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IR 자료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웨이크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 채널에서 똑같은 건데 제가 이거 첨부하려고 사진으로 떼놓은 거고, 이렇게 분기별 매출 영업이익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서 지금 뭐 피크아웃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Q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이번 분기에 성과급이랑 좀 지급될 게 있어서 그거는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고 결론 남았는데, 매출 추정을 저는 보통 피어그룹이 한 20배, 15배에서 20배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19배를 줬는데 순위 기준으로 350억 산정했고, 업사이드가 한 62% 정도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있었고, 25년도에는 순위 기준으로 한 500억에서 550억을 잡았는데 업사이드가 100% 정도 잡아봤습니다. 물론 뭐 개인이 추정한 거라 그게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계속 저희 이제 강조 드린 것처럼 뭐 틀려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전체 시장이 이제 성장률이 글로벌하게 더 안 좋아지는데, 이제 이 피부 미용 섹터는 증가하고 있고 연령층이 증가하고 성별도 달라진다. 제가 코로나 풀리고 저도 이제 또 보톡스 한번 맞으러 가봤거든요. 여기 지방인데도 젊은 여성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처음 시술을 했을 때는 거의 99%가 여자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열리는 것 같다. 그리고 미주 쪽이고 침투율이 낮고 하는 게 거의 이전에 발표했던 JYP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업사이드 룸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서 엔터 산업이랑 함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한국 컨텐츠 뭐 많이 소비하잖아요. 엔터도 많이 보고 오징어 게임도 이번에 또 2도 나온다고 하고 많이 보면서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면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 상장사에 불과하지만 매출 비중이 수출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나가는 제품도 달러로 받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 및 판관비 관리 철저히 하고 알짜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실적 쇼크로 전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기재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스터디 끝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제가 다시 갔다가 왔는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이 목표 주가 제가 100% 잡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900억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이거 저희 식각 형님이 이전에 2020년도 12월에 발표를 하신 종목이거든요. 똑같은 종목을, 비올이라는 종목을 그때 당시에 12월 7일 날, 오늘 5일이잖아요. 거의 1년 됐는데
그때 당시가 2,860원하고 1,6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저도 이 종목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이때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년 전에 주가가 이거여서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에 24년 12월 달에도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